반갑습니다. 사고를 가장 사고답게 친다고 자부하는 스킬 황제입니다. 이번 게임은 지난 대회 이어서 12강 제 4경기를 녹화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뱅킹에서 산티아고님이 선구가 됐습니다. 산티아고님 150점, 반선님 400점인데요. 두 분의 핸디 차이는 25점이네요. 나중에 최종 점수에서 산티아고님에게 25점을 플러스해주는 40분제 핸디룰입니다. 후구 있습니다. 10 곱하기 10 레일 포인트에 코너룰도 있고요. 3전 4기 끝에 산티아고님이 계속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만 이번 대회에서는 과연 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것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또 재미입니다. 매 대회마다 똑같은 성적이 계속 나면 재미가 없겠지만 이게 참 대회란 게 재밌는 게요. 항상 똑같은 사람이 올라가는 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정한 부분이 올라가는 분도 있지만 항상 예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분의 어떤 언더독의 반란이 항상 있게 마련이니까 이번 대회의 언더독의 반란은 누가 될 건지 그것도 기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 초구에서 산티아고님이 1득점을 했습니다만 이게 고점자와 저점자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죠. 고점자는 1득점을 위한 뱅킹을 하는 게 아니라 다득점을 위한 뱅킹 샷을 합니다. 그래서 초구에도 굉장히 집중과 힘 조절과 스트로크 조절을 많이 해서 이적구와 일적구가 어느 정도 근접해서 다득점을 갈 수 있는 방법론으로 뱅킹을 하고요. 저점자는 한 점 맞추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한 점 치고 나면 그 다음 공이 어려워져서 1점, 2점 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죠. 근데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초구 뱅킹도 선구 칠 때도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얼마든지 다득점을 연결할 수 있는 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호회에서는 150점 이상만 되면 무조건 선구를 쳤을 때 다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스트로크와 힘 조절을 제가 레슨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5점의 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성님은 조금 어느 정도 한 10점 이상의 하이런을 쳐줘야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기 점수를 40분 안에 다 뽑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이게 사구란 게 디펜스도 있고 상대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산티아고님은 상대가 주는 공을 얼만큼 따박따박 넙죽넙죽 받아먹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자가 고점자를 이기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기회를 줄 때 1점, 2점 쳐주는 게 그게 꾸준히 모이면 40분 안에 충분히 자기 점수 이상은 쳐줄 수 있습니다. 40분 안에 자기 점수를 플러스 오버를 해주게 되면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30초의 타임을 최대한 이용했습니다만 득점이 실패하네. 아우, 산티아고님 바지가 아주 멋쟁입니다. 이 앞에 이 바지 색깔과 이 뒷단 바지 색깔이 다르네요. 자, 이런 바지는 제가 처음 보는데 멋쟁이십니다. 나이 들고 저런 옷이 참 잘 어울리면 그거만큼 또 멋있는 게 없는데 잘 어울립니다. 저도 저 나이 되면 저렇게 어울릴 수 있을까요? 워낙 뭐 반성님도 그렇고 산티아고님도 그렇고 두 분이 지금 연배가 비슷한 연배신데 두 분 다 아주 날씬한 스타일이라서 뭐 옷태가 아주 다 잘 날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다득점으로 갈 수 있는 찬스인데 지금은 밀어치기를 칠 때 역회전을 줘야 되죠. 좌측 당점을 상단 당점을 주고 치면 이게 지그재그로 오거든요. 스핀이 약하니까 이런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 공에 스핀이 거의 없죠. 스핀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1목적구가 갔다 오는 사이에 내공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스가 먼저 나면서 득점이 실패한 거죠. 스핀이 있었으면 스핀바로 제공이 먼저 갑니다. 항상 내공이 먼저, 일목적구가 먼저, 이런 어떤 타이밍 싸움은 두께와 당점의 조합이거든요. 자, 이거는 먼 공일 때는 이렇게 항상 실수를 하게 되고,
이 저점자가 고점자를 이기려면 이런 공에서는 이 공을 깨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묶어두면 무조건 불리한 거예요. 맛세 좋고요. 일단 진입입니다. 공 두 개가 다 진입된 상태에서 1점을 쳤고요. 2점. 맛세가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잘 쳤어요. 자, 한 점을 더 치고 나와도 됩니다. 지금 레일 포인트 코너로 있는데 너무 급하게 깨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점을 더 치고 깨도 되거든요. 자, 과연 이 선택이 뒷공이 득점이 될지. 뒤돌리기를 치는 것 같은데요. 트위스가 있죠, 이거는. 자, 보세요. 지금 이 공은 어떻게든 하나를 더 붙여서 다음 공을 끌어치기 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방법도 있었는데 조금 성급함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동호회 룰에서는 10 곱하기 10 코너 룰이 3점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4점째 공이 나갔다 1목적구나 2목적구가 둘 중에 하나가 나갔다 들어오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약간 순간적으로 반선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3점째 나가야 된다고 착각하신 것 같은데 3점까지 허용됩니다. 4점째 나갔어도 돼요. 지금 바지 보세요. 이 보세요. 멋지죠? 앞에는 아주 반짝이 줄무늬, 뒤쪽은 남색 계열의 아주 줄무늬, 아주 패셔너블하네요. 패셔너블해요. 부럽습니다. 혁띠도 멋있네요. 혁띠도. 저는 저런 혁띠가 없어요. 그래. 자, 일단 초반에는 아무래도 반선님이 조금 편안하게 앞서가는 거고요. 일단 하프 타임까지 20점을 뽑아놔야 되는데 다득점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자, 이런 공들 실수가 참 아쉽습니다. 뭔가 다득점의 연결고리에서 조금씩 연결고리가 끊기고 있죠. 지금 이런 공을 줄 때 저점자들은 1점 치는 게 아니라 2점, 3점을 쳐줘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일단 1득점을 했고 자, 2득점. 이렇게 되면 게임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400점이 3점 치는 거와 150점이 3점 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150점이 3점 치면 400점은 그 8개 정도를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공도 공을 모으기는 쉽지 않은 공에서 1득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일단 1득점을 해주고 이렇게 언저리만 와도 나쁘지 않은데 자, 또 이렇게 흰 공이 딱 있으면 고도리도 있고 조금 불안하죠. 근데 다행히 잘 쳤습니다. 자, 이 공을 끌어치면 두께를 뺄 거기 때문에 이렇게 100%의 각이 있던 공이 두께를 빼면 이렇게 입사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입사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아오죠. 끌어치기. 지금 이거는 완전 미스샷이죠. 이 공은 무조건 다이렉트 끌어치기를 쳤어야 됩니다. 지금 느낌의 한 80%, 85% 정도를 치면 이 공이 무조건 이렇게 입사돼서 돌아오는 공이거든요. 끌어치기에 자신이 없었을까요? 지금 이것도 재수가 좋은 거예요. 지금 저렇게 살짝 빠질 수도 있는 공인데 살짝 걸려주면서 한 5이닝이 넘어가면서 산티아고님이 꾸준히 득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타 없이.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닝당 1점씩만 쳐도 뭐 산티아고님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5점 이상 무조건 칠 것 같아요. 저점자에게 이런 공들은 쉽지 않았죠. 요거를 어떻게든 걸어치기를 쳐서 이렇게 득점이 돼야 되는 공인데, 자, 이것도 걸어치기가 되겠죠. 이게 두꺼우면 안 돼요. 좀 얇게 걸려가 짧게 온다는 생각으로 쳐야 돼요. 이런 거 이렇게 두꺼우면 안 돼요.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가이거든요. 그래서 스핀을 좀 빼고, 제가 봤을 때는 무회전 당점이나 원팁 정도만 줘도, 원팁이 좀 다이렉트로 꽂고 무회전 당점을 주면 걸려서 이렇게 짧게 와서 이렇게 득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두께가 중요합니다만, 두껍게 걸지 않는다면은 무회전이나 원팁 정도만 해도 충분히 득점이 방수가 좋은 공이었어요. 자, 150점한테 이런 공은 쉽지 않죠. 지금은 어떻게든 이 공이 조금 쉬운 공인데, 각도상 이거는 가려져 있는 공이고. 오, 나이스. 세월치기를 어려운 공을 잘 쳤습니다. 자, 이거를 이쪽에 투 쿠션도 있고요. 이쪽에 투 쿠션, 이쪽에 투 쿠션 아니면 다이렉트 밀어치기. 이쪽을 선택했는데, 스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공이죠, 이런 공은. 입사 반사만 보고 무회전 당점으로 치는 게 제일 안전한 공이죠, 저는. 자, 또 이런 공을 주면 또 낼름멜름 먹어야 되죠. 얇게 쳐서 잘 쳤습니다. 저점자에게 이런 공들은 1점이 아니라 2점, 3점을 쳐주게 된다면 고점자가 상당히 압박감을 갖습니다. 자, 이 원 쿠션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잘 쳤습니다. 지금은 뒷공까지 되죠. 조금만 더 세면 좋은데. 자, 지금 이런 공도 여기를 이제 여기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곱하기를 그린다면 제가 한번 세워 볼게요. 자, 이게 있네요. 여기 기준이니까 이렇게 곱하기 그린다면 여기 지점이죠. 제 공을 이렇게 맞추고 내 공을 이렇게 들어와서 이 공으로 입사된다면 이렇게 반사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회전 당점입니다. 무회전 당점. 요 곱하기를 그리는 거는요, 무회전 당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무회전을 주고 내 공이 이렇게 두께만 입사되면 반사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핀을 주려면은 입사가 여기보다는 더 짧은 각으로 와야 되죠. 원팁, 투팁, 쓰리팁, 뭐 쓰리팁 주려면 이 느낌 와서 쓰리팁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요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는가 볼게요. 지금 제가 그림을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여기 왔죠. 이렇게 빠져나와 버리죠. 이 정도 여기에 들으려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최소 2팁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2팁. 요런 곱하기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게 되면 저게 뭐 시스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인 공식인데, 저런 입사 반사에 대한 개념은 공식처럼 외워놔야 되거든요. 곱하기 그리는 거. 어떻게 보면 3점 이상 다득점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산티아고님은. 한 150점이면 저런 공은 사실 좀 무난하게 쳐줘야 될 공이거든요. 자, 지금 이런 공도 사실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공을 맞고 일목적으로 맞고 내 공이 들어가는 입사각을 봐주면 그대로 평행이동 되거든요. 요렇게 입사되면 요렇게 반사되는 평행이동, 이렇게 입사되면 이 지점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지점은 짧게 가고 이 지점은 길게 가고. 자, 그런 어떤 루틴이 지금 두 분 다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공을 바라보는 시선, 공이 입사되는 각을 보는 루틴이 좋지 않아요, 두 분 다.
한점 치고 또 뒷공이 어려워져 버렸죠. 이 공도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실수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보고 여기서 봤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공이 맞고 들어가는 각, 내 공이 들어가는 각은 내가 이렇게 쳐다봐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입사되면 어떻게 올 거냐, 이렇게 빠질 거냐, 아니면 더 들어가서 이렇게 갈 거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공을 바라보는 루틴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입사 반사각에 대한 루틴이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저런 공들은 저렇게 보면 실수가 많습니다. 네, 투 쿠션을 바라보는 거는 사실 입사각 반사각이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각만큼 나오는 게 입사각 반사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들어가는 곡을 맞추면 들어가는 내공이 일목적을 맞고 들어가는 각을 볼 줄만 하면 일목적의 두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사각도 딱 나오기 때문에 참 쉬운데 그걸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구에서 탄젠트 포인트와 탄젠트 라인 이것이 사구의 처음과 끝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두께 몇 프로 뭐 이런 거 말보다 탄젠트 포인트, 탄젠트 라인만 알게 되면 탄젠트 라인이 일목적과 가는 라인이고 내공이 가는 라인이에요. 내공과 일목적과 흐르는 각은 90도라는 개념이고요. 그 입사각 반사각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내공이 어느 정도 지점에 맞아 일목적과 어느 지점에 맞아드냐 그게 맞는 접점 그게 바로 탄젠트 포인트거든요. 탄젠트 라인은 그 포인트를 통해서 내공과 일목적구가 나란한 방향 그 나란한 방향의 내공의 90도 방향 이것이 바로 탄젠트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포인트와 라인을 알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입사각 반사각에 대한 개념만 알고 또 한 가지 더 플러스 분리각에 대한 이해도만 생긴다면 이 사구는 끝입니다. 끝. 그걸만 알면 사실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아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고점자가 되면 그 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힘 조절, 일목적과 이목적과까지 딱 와서 멈출 수 있는 그 힘 조절이 마지막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제 저점자 때는 일단 탄젠트 포인트와 라인을 못 만들기 때문에 공을 잘 못 모으는 경향이 있고 그거를 이제 연습과 실전 감각과 구력을 통해서 그런 걸 점점점 이제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고점자로 가는 거고요. 아직도 반선님은 이 마지막에 공을 큐를 살짝 안쪽으로 트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옆구리를 살짝 치는 사실 공을 치고 나서 오른손이요 오른쪽 갈비뼈 옆구리 쪽으로 닿으면 안 됩니다. 그 뭐 강하게 닿든 약하게 닿든 어떤 닿으면 안 돼요. 이 옷 소매를 스치면 안 됩니다. 옷이 넓게 지나가요. 옷을 닿지 않은 감각적으로 쳐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공을 치고 나서 오른손이 이 오른쪽 그 조끼나 점퍼나 상의나 여기에 닿으면요 무조건 큐를 비트는 거예요. 큐를 비틀면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게 하는 방법 루틴을 만드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른팔이 오른쪽 옆구리와 주먹 2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넓은 공간을 이렇게 좁으면 안 되고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큐가 자연스러운 큐질이 되고요. 그리고 강한 샷이 나지 않습니다. 사구는 어떻게 보면요 스트로크인데 이 스트로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게 결국은 일목적과 내공의 힘 조절이 사구의 끝판왕이거든요. 그래서 내공과 일목적과의 힘을 조절하는 것은 스트로크의 어떤 요령이거든요. 그래서 롱팔로우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남들 보기에는 부드럽게 쳤지만 일목적과 내공에 충분히 힘이 실리면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스트로크, 부드러운 스트로크인데 공이 싹 돌아오고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오른쪽에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다득점으로 갑니다. 산티아고님이 3점 이상 치면 150점이 3, 4점 치면은 뭐 대박입니다.
자, 지금 하프타임이 되기도 전에 벌써 산티아고님은 자기 점수를 다 쳐가고 있어요. 두 분 이제 반선님은 한 자기 점수의 절반을 아직 못 쳤고 산티아고님은 지금 자기 점수를 다 쳐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내공과 일목조과가 좁잖아요. 이런 곡들은 근접 끌어치기가 사실 이런 공을 근접 끌어치려면 1000점 이상 돼야 됩니다. 저도 이거 잘 안 못해요. 이럴 때는 큐를 과감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큐를 마세 효과를 이용해서 좀 찍어주면 생각보다 많이 끌려요. 그걸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를 좀 들고 45도에서 50도 정도로 들고 콕 찍으면 닭이 모이를 뜯듯이 제가 흔히 말하는 쇼팔로로 콱 찍어주면 공 두께만큼만 콕 찍어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끌릴 공이 이렇게 끌려와요. 그러면 테이블 맞고 맞았겠죠. 정말 끄능이 좋으면 다이렉트 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방금 공은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접 끌이치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지 큐를 수평으로 쳤을 때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실수가 많다는 거, 투터치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큐를 좀 들어준다. 자, 이런 공, 이런 투쿠션이 의외로 실수가 많은 공 중에 하나예요. 이런 공을 볼 때도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공이 맞고 내 공이 들어가는 입사각을 여기서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평행 이동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여기에 맞는 각의 평행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목적구의 두께가 딱 나오죠. 자, 산티아고님이 자 아주 충분히 잘 치고 계십니다 지금. 자, 이것도 고돌이가 할 수 있는데 아주 재수 좋게 고돌이를 막았고요. 자, 이것까지 득점된다면 이게 생각보다 각이 살짝 빗각이거든요. 빗각이면 이 공을 뚜게 치는 순간 내 공이 눕어요. 정각일 때도 옆단을 주면 눕지만 빗각일 때도 상단을 줘도 눕어버립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좀 얇게 쳐야 되는 공이죠. 자, 산티아고님은 이제 2점만 치면 자기 점수를 다 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반선님이 조금 불리할 수 있는데 뭐 한 10점짜리 한 번만 치면 금방 비슷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이제 반선님이 하이런을 치느냐 못 치느냐의 관건이에요. 이게 고점자가 항상 하이런을 칠 수는 없거든요. 그게 항상 딜레마죠. 항상 매 게임 10점 이상을 치는 실력이 된다면 정말 뭐 안전빵입니다만 모든 대회의 모든 게임마다 계속 10점 이상에서는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700점, 500점에게는 쉽겠지만 300점, 400점에게는 매 게임 10점 이상 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자, 지금은 빗겨치기로 한 2쿠션 정도로 아니면 3쿠션으로 이렇게 보는 그밖에 없는데 각도상 3쿠션을 꺾고 꼬꾸를 이용해서 좀 쉽진 않았어요 이 공은. 자, 계속 지금 산티아고님이 뒷공을 좋게 받아요. 이럴 때가 찬스죠. 자, 계속 1점 이상의 공을 계속 이것도 좀 약하게 치면 다음 공이 또 나옵니다. 이 공이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강해요. 이거 오, 블로킹 해줬습니다. 블로킹. 이 배구도 아니고 일목적구가 블로킹 해주는 아주 행운의 샷입니다. 자, 지금도 여기가 기준치라면 1, 2, 3, 4, 5. 지금은 무회전 당점을 줘도 충분히 가능한 공이죠.
지금 이런 공은 이 공이 더 쉬운 공인데, 물론 키스가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쪽 공에 코너로만 들어가면 40 라인으로 나오는 공이거든요. 왜냐하면 입사 자체가 40 라인, 한 45 라인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자, 뒷공이 반성님이 싹 지금 뒷공이 아름다운 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공이 또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쿠 신칭이 어렵죠. 키스가 있어서 옆돌리기를 치는데 이거 생각보다 길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물론 득점이 됐습니다만 지금 뒷공 나쁘지 않네요. 이는 공이 생각보다 길게 나오는 가이거든요. 자, 지금도 밀어치기를 치면 이 공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얇아요. 좀 다이렉트를 때려줘 나가면 더 좋은 공이 될 수 있는 공인데 조금 아쉽고, 하여튼 뒷공이 계속 좀 아름답게 서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어치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공도 조금 과감하게 칠 필요가 있거든요. 각도상 지금 이 라인만 형성돼도 여기서 스핀으로 득점이 되는 공이에요. 이 라인만 형성되면, 이 라인이면 지금 파울이 없는 각이죠. 이 라인이면 이게 90도, 이게 90도라고 봤을 때 지금은 한 70% 하단 당점은 줘도 충분히 나오는 공인데 지금 살짝 키스 났죠. 이 공은 이 공이 초이스가 돼야 되죠. 이 공을 포팁을 주고 살짝 끌어줘야 되는 공이죠. 3포인트는 3포인트로 가고 3포인트 가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공이거든요. 이 공을 예를 들어 절반 두께면은 3포인트로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70%나 80% 두께를 친다면 더 짧은 각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짧은 각으로 갖고 득점이 되죠. 기준점을 모르니까 이게 45도 라인만 알면, 자, 이런 공들이 어떻게 보면 맞아 있는 공인데 저런 기본적인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저 공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10초. 몇 가지 당구의 45도 하프 시스템이라든가 45도의 법칙 이런 것들 기본적인 어떤 공식 같은 룰들은 시스템이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어떤 공식적이거든요. 이 테이블을 이용하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테이블을 이용하는 형태 패턴으로 하프 시스템이라든가 45도의 법칙 이런 것들은 좀 공식처럼 외워 놓으시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껴치기나 세워치기, 앞돌리기 치기 뭐 이런 패턴의 공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앞돌리기 치기나 비껴치기나 세워치기에 약하신 분들은 하프 시스템과 45도의 법칙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공부해 놓으시면 제가 예전에 레슨했던 탄젠트 포인트 1, 2 시리즈를 좀 보시면 이런 각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들을. 이 당구는 결국은 감인데 그 감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직사각형, 정사각형 두 개거든요. 이렇게요. 이 4포인트잖아요. 정사각형 두 개를 대놨는 게 직사각형이잖아요. 이 당구대 테이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형태 패턴, 여기는 이 장쿠션의 2분의 1배다. 이 형태 패턴만 이해하시면 의외로 당구가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너무 공식과 숫자와 너무 감에만 의존하려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형태 패턴만 이해하시면, 입사각 반사각 같은 것도 전부 다 결국은 그런 형태 패턴에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물론 뭐 탄젠트 포인트 라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형태 패턴으로 이해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3구 레슨 할 때는 뭐 도형으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 도형이란 게 결국은 입사각 반사각에 대한 설명이고, 그것도 결국은 당구당 테이블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란 2분의 1배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 설명해 놓은 거라서 그 형태 패턴만 조금만 이해하시면 의외로 당구가 쉬워질 수 있어요. 자, 지금 몇 회전을 주고
어떤 의미를 주는지 모르겠네요. 역회전을 주고 이걸 끌었단 말이죠. 다이렉트로 치려고 했던 건가요? 제가 좀 이해가, 지금은 무회전 당점으로 충분히 투쿠션이 나오는 공인데 왜 역회전이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스핀인데. 그 입사각, 반사각만 알면 지금 스핀 당점 어디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입사, 반사, 내 공이 저 공을 10% 맞췄을 때 20% 맞을 때 내 공이 어떻게 진로 진행을 한다는 개념을 잘 100%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저런 공을 이제 역회전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10초. 자, 이 공은 다이렉트는 어려우니까 투 쿠션을 봐야 되겠죠. 자, 지금도 두껍고요. 지금 이렇게 입사가 돼야 평이동 하면 이렇게 반사가 되잖아요. 이렇게 입사돼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반사가 되는데, 10초. 자, 지금 10분 남은 상황에서 산티아고님은 본인 점수를 오버했고요. 반성님은 지금 한 10점대 점수 없죠. 지은공도 앞에 공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보고 뒷공을 걸어치기를 쓰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뒷공이 걸어치기가 안 보였을까요? 제가 봤을 땐 보였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런 공도 지금 곱하기 그리면 어느 지점에 내 공을 보냈다 이걸 감을 잡고 쳤는데, 지금 완전 제가 봤을 때 그냥 감으로 친 것 같아요. 공식 적용 하나도 안 하고. 이것도 공식이죠. 지금 곱하기 얘기 아닙니까? 무회전 당점으로 내 공이 맞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반사되는 거예요. 입사 반사. 보셨죠? 여기다 가는 거. 10초. 사실 가까운 공이니까 이렇게 뭐 깡 쳐서 득점되는데 뭐 그렇게 강하게 치지 않아도 될 공이고. 지금은 잘 쳤는 것 같은데 빠지네요. 자, 어떻게든 반선님은 지금 이어치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이런이 4점밖에 안 나왔고 계속 1점, 2점에 지금 맥이 끊기죠. 저것도 끌어서 원 쿠션, 투 쿠션 이렇게 득점 내죠. 평이도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입사돼야 되죠. 내 공이 여기에 맞으면 요거로 가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쳐버렸네요. 10초. 이렇게 치면 이 공이 좀 돌아오거든요. 이 공 맞고 투쿠시 맞고 요 공이 좀 올라가지고 이 공을 좀 돌아와주고 요 언저리 공이 되는데, 어쨌든 뭐 지금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득점 이어질 것 같아요. 밀어치기 약간 반 밀어치기 한 60% 70%를 쳐도 득점이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얇게 치면 얇게 치려면 이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시간도 쫓기고 이런 거는 절대 얇게 치시면 안 돼요. 점수를 올리시려면 이런 건 얇게 치면 안 돼요. 이게 150 이하들이 얇게 선택하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든 밀어치기를 치거나 아니면은 투쿠션 치기나 이리 뒤로 치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얇게 치는 어떤 초이스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꼭 얇게 치는 거 밖에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공들은 얇게 안 쳐도 충분히 가능한 공들이 많았던 공이거든요. 그 한 4가지 초이스 중에 제일 안 좋은 얇게 치는 초이스를 선택한 거예요. 자, 이 다득점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공들이 지금 반성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실수가 많이 나오는 공 중에 하나예요. 입사 반상을 정확하게 모으면 요 언저리겠네요. 투 쿠션을 봤어요. 또 실수하죠. 지금은 다이렉트가 충분히 나오는 공인데, 제가 봤을 때 이 두께면 그냥 절반 두께를 치면 이 공이 이런 느낌에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공은 공이 될 수도 있던 공인데 400점이 제가 말하는 공을 다 보기는 쉽진 않습니다. 이런 공이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또 본인이 이 영상을 보면 내가 실제는 이걸 이렇게 초이스를 했는데 700점은 또 이렇게도 초이스를 하는구나, 이렇게 초이스의 폭을 자꾸 넓혀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과감하게 다이렉트로 끌어야 되죠. 자, 끌어치기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을 다이렉트로 끌 생각을 못하고 자꾸 어떻게 돌려보려고 하다가 또 실수하고, 키우질도 급하고요 지금 산티아고님은. 지금은 아마 레슨을 좀 받아서 조금, 지금 이 영상은 이미 한 2주 전의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과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큐질이 절대 급하면 안 됩니다. 4구는 큐질이 부드러워야 되고 아주 소프트하게 쳐야 되지, 뭐 큐 스피드가 빠르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큐 스피드는 사실 자신의 큐 스피드의 100%라는 큐 스피드가 있으면 70% 이상 칠 큐 스피드가 거의 없습니다. 4구는 대회전도 70%밖에 안 되거든요. 종료 5분 전. 그러니까 대회전을 치지 않을 바에는 70%가 안 된다는 것은 보통 60% 이하예요. 50%, 60%, 30%, 40% 10에서 다 쳐요. 근데 의외로 이제 저점자들은 대부분 70%를 넘어가죠. 이제 그 스피드를 조절하고 그 샷파워를 조절하는 게 점점점 고수로 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누가 빨리 터득하느냐, 그게 관건이죠. 자, 먼 공도 잘 쳤습니다. 지금은 실수할 수 있는 공이었는데 10초. 잘 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5분 남은 상황에서 산티아고님은 4점을 초과됐고 반스님 아직 9점을 더 쳐야지 본인 점수를 치는 건데 14점 가까이 차이 나네요. (13점) 차이군요. 10초. 턴. 자, 이야, 이거 그렇죠. 큰일 날 뻔했어. 아주 좀 보험을 들었네요. 역회전을 줘서, 본회전을 줘서 빠지더라도 뒤로 돌아오게 득점하겠다는 보험을 든 샷이었어요. 이런 보험을 든 샷, 엄밀히 말하면 인사해야 되죠. 자, 이런 것도 키스가 안 나면 또 올라와서 좋은 공이 되는 공인데, 지금 오늘은 이상하게 느낌상 지금 반성님이 본인이 원하는 공이 안 서고 있어요. 이 또 반미를 치길 칠 거예요. 그렇죠. 자, 잘 쳤습니다만 뒷공이, 이 공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얇게 쳐서 한 4분의 1 정도만 쳐서 이 공을 요 정도로 보내놔야 돼요. 세나요? 키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다이렉트 끌어야 되죠. 다이렉트를 끌어서 이 공을 이쪽 방향으로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공을 좀 쳐낼 거기 때문에. 강해요, 강해. 이건 사실 이렇게 강하게, 샷 스피드가 굉장히 빨랐죠 지금. 이런 샷은 부딪히는 탑법으로 쳐야 되거든요. 쇼팔로로. 그냥 부딪히면 오는 공인데, 이거를 공을 샷 이렇게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이 공이 이마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샷 스피드의 20%는 줄여야 되는 거죠. 자, 이건 다이렉트로 쳐야 될 공인데 또 온쿠션을 받고. 제가 봤을 때는 이날은 반성님이 지금 초이스적으로 조금씩 다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결국 그 다음 공이 만들어지지 않는 공이 결국 앞에 초이스 문제거든요. 초이스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좀 정확한 초이스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원쿠션 보고 투쿠션 보고 다이렉트 보고 원쿠션 보고 이런 쪽에 초이스가 많았네요. 지금 제가 게임을 지금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근데 다이렉트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것도 지금 뭐 재수 샷입니다. 지금은 이 공이 이렇게 갔다가 올라오면서 공이 되는 공이거든요. 그냥 가볍게 그냥 톡샷 한다는 느낌으로 쇼팔로로 지금 강하게 칠 공이 아닌데 샷이 너무 강해요. 지금 이런 공 보세요. 지금 너무 강하거든요. 이런 공을 곡구를 이용한 공인데 강하게 치면 곡구가 많이 걸리죠. 아니면 스핀을 좀 빼야 되고요. 근데 스핀을 주고 강하게 쳐버리면 곡구 확 걸려버린다고요. 이게 샷 스피드가 지금 이번 게임에서 반성님은 너무 강합니다. 평상시에 샷이 아닌 것 같고,
샷 스피드를 많이 떨어뜨려야 돼요. 제가 봤을 때 30% 이상은 더 떨어뜨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 50%뭐 40% 차야 될 샷 스피드를 지금 거의 70% 80%막 치고 계시거든요. 대회전에 치야 될 70%의 힘을 끌어치기 위해서 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샷 파워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산티아고님이 샷 큐질이나 샷 스피드가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지금 딱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로 득점할 수 있을 정도의 힘만 딱 오잖아요. 지금 이거는 150점의 샷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강합니까 샷이. 득점을 해도 보세요. 공 어디 가는지. 지금 이런 공도 이렇게 강하게 치지 않으면 이 공이 이연절에 있을 거거든요. 이연절이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득점하기가. 제한 시간 만료. 계속 어려운 공을 쳐야 되는 거죠. 아쉽습니다. 산티아고님 승리를 축하드리고 6강 진출 축하드립니다. 다음 게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